40만 년 전 동아프리카 어딘가에서 한 무리의 인류가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하마도 멧돼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보다 3배나 무거운 괴물 테로피테쿠스 오스왈디였죠. 이 거대한 영장류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무장했고 무리를 지어다니며 위협을 느끼면 입술을 뒤집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대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위험한 사냥을 감행했을까요? 근처엔 더 안전한 먹잇감이 널려 있었는데 말입니다. 영양, 거북이, 물고기, 식물까지 얼마든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괴물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배고파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케냐에서 실제로 발견된 증거입니다. 4,700개의 돌 무기, 그리고 90마리의 테로피테쿠스 뼈, 모두 인간이 해체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인류는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했을까요? 오늘은 4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냥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케냐 남부 동부 리프트 계곡 바닥에 위치한 올로르게사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수십만 년 전에는 고대 호수 근처였죠. 물이 있으니 당연히 동물들이 모여들었고요. 하마, 얼룩말, 코끼리까지 이곳은 그야말로 생명의 보고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흔적은 거의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손도끼가 엄청나게 많이 출토됐고 2003년에는 호모 에렉투스의 이마뼈 화석도 발견됐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우리의 직계 조상 중 하나죠. 이들은 약 170만 년 전에 아슐리안 손도끼라는 걸 발명했는데 무려 100만 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돌을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이 도구는 동물을 해체하는데 탁월했고 무기로도 쓸 수 있었거든요. 올로르게사일리는 수십만 년 동안 야영지로 사용됐는데 오늘 다룰 증거가 발견된 지층은 40만 년에서 70만 년 전 사이의 것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 호모 에렉투스는 이미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같은 새로운 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더 큰 뇌를 가졌고 해부학적으로 더 현대적이었으며 더 발전된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올로르게사일리에서 발견된 화석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체 육골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들이 뛰어난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하마, 코끼리, 얼룩말, 기린, 그리고 테로피테쿠스의 해체된 뼈가 모두 발견됐으니까요. 간단한 나무창으로 매복해서 일부 동물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건 죽은 걸 주워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력 사냥이라는 방식을 썼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건 먹잇감을 탈진할 때까지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식이죠. 이들이 장거리 달리기에 능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냥했든 간에 이들은 잡은 동물 사체를 야영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손도끼로 고기를 잘라서 먹었는데 아마 날것으로 먹었을 겁니다. 올로르게사일리에서 발견된 동물들은 대부분 중기 플라이스토세 아프리카에서 흔한 종들이었죠. 그런데 딱 한 종만 예외였습니다. 바로 테로피테쿠스 오스왈디였어요. 테로피테쿠스 오스왈디는 평범한 영장류가 아니었습니다. 몸무게가 약 65kg 정도 나갔는데 이건 암컷 고릴라 정도 크기거든요. 덩치 큰 수컷은 심지어 90kg까지 나갔고요. 날카로운 송곳니와 강력한 근육을 가진 이 동물은 함부로 건드릴 상대가 아니었죠. 재밌는 건 테로피테쿠스 속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테로피테쿠스 젤라다, 그냥 젤라다라고 부르는 동물이 바로 그거예요.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사는 이 동물들은 평균 20kg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꽤 위협적입니다. 젤라다는 두꺼운 털로 뒤덮여 있고 얼굴은 검으며 가슴에 선명한 붉은 패치가 있습니다. 주로 풀을 먹는 유일한 영장류인데 그렇다고 순한 건 절대 아닙니다. 수컷들끼리 경쟁할 때 폭력은 일상이거든요. 큰 송곳니로 상대 얼굴을 공격하고 때로는 집단끼리 영역이나 암컷 지배권을 놓고 충돌하기도 하죠. 위협할 때는 위십수를 뒤집어서 잇몸과 무시무시한 송곳니를 드러내는데
현대 젤라다는 테로피테쿠스 오스왈디를 연구할 때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오스왈디는 외모가 비슷했을 겁니다. 독특한 털과 선명한 붉은 가슴을 가졌을 거고요. 거대한 우두머리 수컷이 입술을 뒤집어서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초기 인류에게는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건 테로피테쿠스 오스왈디가 나무를 잘 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현대 젤라다보다도 나무나 절벽 등반에 더 취약했는데 젤라다도 나무 타는 걸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런 약점 때문에 초기 인류 사냥꾼들에게는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목표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젤라다처럼 오스왈디도 큰 무리를 지어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한 마리의 지배적인 수컷과 여러 하위 수컷들로 구성됐을 텐데 이들은 엄청나게 위험했죠. 수컷 호모 에렉투스는 키가 165cm 정도였고 몸무게는 45kg에서 70kg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로피테쿠스 개체들은 대부분의 에렉투스보다 무거웠다는 얘기죠. 이제 사냥꾼과 피사냥감에 대해 이해했으니 증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40만 년에서 70만 년 전 사이의 지층에서 연구자들은 4,700개의 석기와 90마리의 테로피테쿠스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가로 세로 12m에서 15m 정도 되는 공간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거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짧았던 것 같습니다. 테로피테쿠스는 화석 기록에서 매우 드문 동물인데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연구자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게다가 거의 모든 뼈가 부러져 있었고 석기 도구와 함께 발견됐다는 점이 해체 작업의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인류가 아닌 다른 포식자가 뼈를 모으고 부쉈다. 둘째, 인류가 영장류 뼈를 모으고 부쉈다. 셋째, 질병이나 기아 같은 알 수 없는 요인으로 테로피테쿠스가 집단 폐사했고 뼈는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부러졌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골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했죠. 총 90마리의 테로피테쿠스 개체가 보존돼 있었는데 76마리가 새끼고 14마리만 성체였습니다. 70%가 생후 6개월에서 3년 사이였는데요. 이건 이상합니다. 현대 젤라다 무리에서 이 연령대는 보통 전체의 36% 정도만 차지하거든요. 어린 개체와 작은 개체의 편향이 있었다는 얘기죠. 올로르게사일리 젤라다의 사망 패턴은 소모성 사망률과 가장 비슷했는데요. 소모성 사망률이란 대재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군 내에서 점진적으로 생명이 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두 가지 사냥 가설 모두와 부합합니다. 인류든 동물 포식자든 어린 개체를 노렸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설은 배제할 수 있죠. 뼈 손상 패턴을 조사하면 첫 번째 가설과 두 번째 가설 중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동물 머리 부분이 힘으로 공격당한 것 같았는데 아마 둔기 무기를 사용했을 겁니다. 뼈에서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근육을 분리하기 위해 뼈가 부러졌거든요. 골격 요소들은 높은 빈도로 조각화, 쪼개짐, 불규칙한 관절 부위 파손을 보였습니다. 테로피테쿠스 유골은 매우 일관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가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체했다는 걸 시사하죠. 전반적으로 두 번째 가설이 가장 많은 증거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젤라다들은 올로르게사일리의 인류에 의해 사냥당하고 야영지로 옮겨져서 해체됐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올두바이 협곡에서도 사냥당한 것으로 보이는 테로피테쿠스 표본이 발견됐습니다. 한 테로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명백히 인류에 의해 손상됐는데 오른쪽 두정골에 깊은 홈과 긁힌 자국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함몰 골절이 있었거든요. 동물이 살아있었다면 치명적인 부상이었을 겁니다. 인류는 나무나 뼈로 만든 곤봉으로 동물 머리를 내리쳤거나 돌 손도끼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건 이 비교적 가까운 장소에서도 테로피테쿠스의 머리가 공격 대상이었다는 거죠. 단 두 곳에서만 인류가 사냥한 증거가 있는 테로피테쿠스 유골이 발견됐다는 건 이런 종류의 사냥이 드물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냥했는지는 아직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테로피테쿠스는 다 자라면 꽤 큰 동물이었고 필요하면 자신을 방어할 긴밀한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논문 저자들은 탄자니아의 하드자 부족이 비비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참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바위 노두 주변 나무숲에서 잠자는 비비 무리를 포위합니다. 그런 다음 화살을 쏘고 큰 소리를 내서 비비들을 몰아내죠. 비비들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활대로 때려잡는 겁니다. 우드버는 보통 6마리에서 10마리를 잡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기록이죠. 가장 흥미로운 건 도망치려는 비비를 곤봉으로 때려잡는다는 부분인데 현재 가진 증거로 볼 때 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테로피테쿠스 무리를 포위했을 수도 있고 사냥꾼들은 지배적인 우두머리 수컷을 피하면서 어린 개체가 도망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수백 가지 가능한 전략 중 하나일 뿐이지만 직접적인 사례를 보는 건 흥미롭죠. 마지막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왜냐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먹잇감을 쫓았을까요? 근처에는 많은 종류의 영양이 있었고 거북이, 물고기, 곤충, 견과류, 식물도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식량 자원도 모두 활용했을 겁니다. 한 가지 지적할 건 많은 먹잇감 동물이 실제로는 꽤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건 테로피테쿠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요. 하마, 코뿔소, 물소, 코끼리는 한 번에 인류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영양이나 멧돼지도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고요. 테로피테쿠스도 분명 인류를 죽일 수 있었지만 특히 여러 명의 에렉투스가 뒤에서 곤봉과 창으로 공격하고 있다면 빠르게는 못했을 겁니다. 테로피테쿠스는 발 빠른 영양보다 추적하기 쉬웠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매우 못하고 달리기도 별로였으니까요. 어린 개체가 무리에서 분리되거나 작은 무리에서 발견되면 인류는 창과 돌을 던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곤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에렉투스든 하이델베르겐시스든 이들은 현대 인류만큼 효율적으로 던질 수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이 동물들을 사냥했을 겁니다. 논문 저자들은 테로피테쿠스가 계절적으로 사냥됐거나 통과 의뢰의 일부로 사냥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드자 문화에서 비비 사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거든요. 성공적인 사냥은 당연히 사냥꾼의 명성과 사회적 위신을 높여줍니다. 이게 바로 이 이상한 동물들을 사냥한 동기였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계절적으로 무리가 테로피테쿠스 사냥에 나섰고 젊은 수컷들이 부족 내 지위를 증명하려 했을 겁니다. 어쩌면 젊은 사냥꾼이 한밤중에 혼자 보내져서 몰래 다가가 테로피테쿠스를 곤봉으로 때려잡았을 수도 있죠. 흥미진진한 영화가 될 만한 소재지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산 부시맨, 이누이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문화에는 실제로 젊은 남자들이 단독 사냥을 수행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었거든요. 물론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낭만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이야기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습니다. 너무 매혹적이거든요. 인류라는 종은 약 30만 년 전에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은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보다 겨우 20만 년 더 오래됐을 뿐입니다. 이들이 복잡한 삶과 강력한 감정, 그리고 놀라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죠. 수렵채집인들이 오로지 땅에서만 살던 시절 옛날 다큐멘터리를 보는 건 정말 매혹적입니다. 이누이트가 물개를 창으로 찌르거나 원주민들이 캥거루 내장을 꺼내는 걸 보면 진짜 마법 같거든요. 사냥과 낚시는 인류에게 익숙한 활동이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사냥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인류 이야기의 일부거든요. 사냥꾼 스티븐 리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숲을 쫓아다니는 것이 음악을 연주하거나 종이에 글을 쓰는 것만큼이나 인간 조건에 필수적일지 모른다고요. 어쩌면 사냥은 다른 무엇만큼이나 문명화된 인류 자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가장 초기의 재현 예술은 사냥꾼과 먹잇감을 반영하잖아요. 예술이 인류를 영적으로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동안 사냥은 인류를 살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무거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냥을 혐오하는 것은 인류가 온 곳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건 어떤 먼 추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비슷하죠. 올로르게사일리와 그곳의 신비로운 테로피테쿠스 유골 이야기는 선사시대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위험한 영장류를 사냥했다는 건 인류 조상들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드러내죠. 그런 도전을 감행한 동기는 그들의 사회적 복잡성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위를 위해 사냥했을까요? 아니면 사냥 자체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올로르게사일리 같은 유적지에서 더 많은 증거를 발굴하면서 인류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